자, 145번, 124쪽에 145번 보시면. 자, 145번에 도중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특광시장원수가 시행한다 원칙을 변합니다. 특광시장원수. 2번 사업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이 된다. 그러면 관계 특광시장원수가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이렇게 공동 시행은 아니고 이렇게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해준답니다. 이 협의가 안 될 때 이제 윗사람이 지정을 하는 경우고요. 3번에 국가기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예외, 국장이 할 수 있는 경우, 국가기획과 관련된 경우. 4번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광역과 관련돼 있으니까 도지사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경우. 5번의 지방공사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벌써 틀렸어요. 지방공사잖아, 지방공사. 그 숫자는 맞게 돼 있지만 그 숫자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방공사는 공공이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받을 때 동의요건 자체가 필요 없다. 146번.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재단,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재원조달계획과 이 보상계획에 대한 것은 실시계획 내용이 아니고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이죠. 실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은 이제 사업 시행기간, 자금 계획도 들어가고, 설계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 실시계획에 들어갑니다.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재원 조달 계획 등은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렸고. 2번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맞습니다. 3번의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기반서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 위해 방지 등을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에 인가할 수 있다. 조건 붙일 수 있다 그랬잖아. 개발에 허가에서도 그렇고 조건 붙일 수 있다. 조건 못 붙인다 그러면 틀리죠. 4번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관련 인허가 위주로 다 하는 겁니다. 실시계획 고시가 있기 때문에는 관련 인허가 여러 가지 받은 것으로 본다 중에 하나. 5번의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국장의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결국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공도법에 의한 그 사업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공도법에서는 사업인정을 국장이 해주니까요. 그 국장의 사업인정 고시 있었던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특례 중에 하나죠. 자, 147번에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도주군 관리구로 결정된 하천의 정비사업은 도중계획 시설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하천은 기반시설 중에 하나를 표시해놨을 뿐이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주군 관리구로 결정된 시설이 도중계획 시설사업인데요. 풀어쓴 거예요. 풀어쓴 거. 그러니까 도중계획 사업에 해당되죠.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중에 정비사업이죠. 2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중계획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대상 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자다. 이렇게 이것도 틀린 거잖아. 숫자를 물은 게 아니고, 그죠? 사인의 지정 요건이 있는데 토지주택공사니까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할 때 요건 자체가 필요 없다. 틀렸고. 3번에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시행자의 수용, 사용권은 수용 가능합니다.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 다 가능하죠. 인접지는 일시 수용, 사용만 가능하지만 4번의 행정청인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도중계획 시설사업에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접수했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하여튼 4번 같은 지문은 제가 평상시에 잘 안 하는 게 지금까지 정답으로 나온 지문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나오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 행정청이 시행자로서 설치를 했던 비행정청이 설치했던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쓰게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관리청에게 무상 귀속되는 건 똑같습니다.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단지 굳이 따지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것은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데 새로운 공공시설 때문에 안 쓰게 되는 종래 공공시설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종래 공공시설 같은 경우 행정청이 만들었다 하면은 만든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무상으로. 행정청이 아닌 자가 만들었다면 꼭 귀속시키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뭐 이건 지금까지 정답증으로 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엔 잘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기랑 상관없이 아주 기초적인 걸 갖고서 정답지문 2번을 내지 않았습니까? 5번에. 가능하면 하여튼 새로운 것을 안 넣는 게 좋아요. 5번에 도중기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도중기 시설 결정은 고시로부터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효력이 된다. 20년 실효 규정 다음 날 좋고 다음 날도 좋고. 148번에 도중객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것도 기출문제를 해놨는데요. 옳은 거. 1번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된다. 웬만한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관리구로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만 건물 하나에 불과한 거,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처럼 건물 하나에 불과한 것은 굳이 관리계 결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했던 거. 그래서 틀렸고. 2번 도중객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하다. 매수 청구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토지에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3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에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중객 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도중객 시설에는 적용 안 돼요. 지역지구에 행하지 않은 도중객 시설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도중객 시설은 공공성 있는 사업이라 어디든지 필요한 거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역지구에 행하지 않은 적용이 안 됩니다. 도중객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야 아무데나 필요한 경우 설치가 되거든요. 지역지구 제한과 상관없이. 4번의 도중객 시설 부지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건데 도중객 시설 부지로 이미 결정이 됐으면 도중객 시설을 설치할 땅으로 적합해서 이미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 적성 평가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토지 적성 평가를 뭐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미리 보긴 힘들다 그랬고 다른 것들이 왜 틀리는지 보세요. 1, 2, 3번 확실히 틀렸고 5번도 도중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행정처인 경우에는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청인데 왜 행정심판을 제기 못합니까? 그냥 일반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냥 편하게 하면 돼요. 행정청에 대한 보통 심판법에 따라.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있을 때 이제 그 자를 지정한 자에게 한다는 게 특별 규정이죠. 행정청이 시행자에게는 행정심판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149번의 국회법상 도중객 시설 사업의 사업 지원 규정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시행자는 도중객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는 등기소 그 밖에 행정기관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나 그 등초본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무료라는 점에서 보조처랬어. 무료라는 점에서. 2번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인의 주소 고소가 불분명 서류 송달을 할 수 없다. 그럼 서류 송달에 가름하여 공시할 수 있다. 이게 공시송달 규정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3번의 도중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인접한 토지 등에 대해서 수용사 인접한이 나오면 인접지로서 구별하시라고 했잖아요. 인접한 땅은 직접 필요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은 못합니다. 일시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 사용은 사용 중에 하나고요. 수용 사용에서 수용이 들어가서 확실히 틀린 거예요. 수용을 빼야 됩니다. 필요한 땅은 수용 사용되지만 필요한 땅 자체가 아니고 인접지라면 일시 사용만 가능하다 했던 거. 4번에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가 있다. 그러면 공도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하라. 1년이 아니고 시행기간 안에 하면 됩니다.
5번의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국유지 공유지로서 도중계획 시에서 필요한 토지를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요거 위반해서 양도했다. 그 효력은 무효.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맞고요. 150번에 국가보상 이제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대한 손실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는데 요거는 지금 도중계획 시설 사업 파트에서 나오지만 보칙에 나오는 일반적으로 쓰는 얘기잖아요. 맨 국회법 보칙에 나오는. 여기서도 쓰지만 보통 이제 계획이 기초조사 할 때도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각종 기초조사, 각종 계획이나 도중계획 시설 사업 할 때 기초조사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타인 토지에 단순히 출입할 때는 타인 토지 출입권 할 때는 특광시행업소의 허가를 받고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들어가기 7일 전에 통지하고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타인 토지의 해가 좀 더 큰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 작업을 하면 타인의 토지를 임시 통로 등으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작업할 때는 행정청 허가가 아니고 타인에게 해가 크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고 3일 전 통지로 끝나는 거죠. 그 대신 당사자 동의를 받으니까 3일 전 통지로. 뭐 그 두 절차 구별하시는. 뭐 예외도 있지만 일단 그 두 절차 기본. 그리고 타인 토지 출입할 때도 야간에 일출 전 일모로 택지 등으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현장에 있는 점유자 승낙 따로 받아라 이런 얘기 있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타인 토지에 출입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손실이 생겼다면 손실보상 해줘야 됩니다. 이때 손실보상은 조사 측량을 하던 행위자가 해주는 게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면 시행자,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 중에 글쎄 여기서 뭐를 물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틀린 것은 타인 토지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직접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야, 여기서 행위자를 물었네. 행위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보상 주체입니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의 시행자예요. 여기 도중계획 시설사업 파트에서 물었다면 시행자가 보상해 주는 거죠. 만약에 다른 각종 행정계획에서 기초조사할 때 물었다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각종 뭐 수립 위반권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2번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입은 자가 서로 협의하는 게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3번처럼 다른 기관에게 재결을 신청하는,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협의가 성립이 안 될 때 수용인의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2번 원칙, 3번 예외. 아이고 4번, 5번은 그 재결 신청할 때 얘기인데 아이고 4번, 5번까지 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타인 토지 출입 절차면 아까 그 특광시에서 허가냐, 7일 전 통지냐, 당사자의 동의냐, 3일 전 그런 게 기본이죠. 4번, 5번은 절대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3번도 뭐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건데 4번, 5번까지 할 필요는 없죠. 151번. 국가법상 도중계획 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어디서나 이건 틀리지. 자, 지금 여기서 나왔지만 우리 그 이행보증금 성격 개발행위가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이거 그죠? 개발행위나 어디나 이행보증금은 못 믿을 때 부과하는 것이라 상대방이 예차게 할 수 있는 임의적인 보통이지만 아예 믿어주는 공공기관이 상대방이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예치를 못 시킨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직접 시행한다. 지자체에 대해서 예치 못 시킵니다. 지자체는 믿어주기 때문에 틀렸고, 2번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행정위원장과 협의해야 되고, 해당 지방에 단계별 집행에 수립할 때 뭐 절차라 아예 몰라도 되고, 요거 둘 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 광역지구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도지사가 직접 관계 시장으로서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도지사가 도중계획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경우예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돼 있을 때는 도지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사업원의 시행자는 도중계획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할 수 있다. 분할 시행권. 5번은 아까 읽었던 공시송달 규정. 네, 됐고. 152번에서는 국가법령 규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거 됐는데 여러분 그 1, 2번 얘기가 시범도시 얘기거든요. 시범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시범도시로 지정받으면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요. 근데 도대체 시범도시 지정에 대한 얘기가 우리 공인자의 업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 보시려면 한번 보시는데 별 얘기도 아니에요. 자, 3번 보세요. 행정청인 도중계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당연히.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비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시행자 처분은 다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누구에게 하는지가 약간 달라지는 거지. 이 4번의 국장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어떤 처분하기에 청문을 꼭 해야 되는 원리는 똑같다 그랬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처분 중에 개인에게 어떤 권리나 지위를 주었다가 뺏는 무서운 처분. 예를 들어 실시계 인가를 주었다 그러면은 실시계 인가를 통해서 시행자는 사업시행권을 땄거든요. 사업시행권 땄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 그 땄던 사업시행권을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청문을 해야 된다. 그런 원리 아닙니까? 이게 어느 법에서나 원리는 비슷해요. 이렇게 개인에게 권리를 줬다가 뺐을 때 신중하게 하라고. 뺏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꼭 들어봐야 돼요. 청문이 의견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5번에 도지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내용의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것도 기준이지만 이게 틀린 거예요. 1, 2번 몰라도 5번을. 아니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보세요. 우리 그 국가계획과 도중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대요. 그러면 이때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도지사가 국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대요. 반대야 반대. 반대라기보다도 국장이 특광시장으로서의 조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심계획 수립하는 원칙적인 행정청이 특광시장구수죠? 그리고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국장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도지사가 도정만 하는 사람이 무슨 국가계획 관련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기가 뭐라고 판단을 해. 국장이 판단을 해서 특광시장가 수립하는 이 도심계획이 내가 수립한 국가계획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특광시장에게 언제까지 이거 조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하세요. 국가계획에 맞도록 조정하세요라고 얘기를 해. 그때까지 만약에 새로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 앞이랑 연결하면은 우리 관리계획 위반권자 중에서 국장이 위반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이 특광시장에게 조정하라고 했는데 안 따른다는 국장이 직접 나서서 관리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위반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도지사가 무슨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한다 아닌다를 자기가 뭔데 판단을 해. 예? 국장이 판단해서 특광시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알면 맞추는 문제였고 153번에 국가법상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했다. 이거 또 나왔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제기해야 됩니까? 그 자를 지정한 자에게. 5번 154번 국가법상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 구청장은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된다. 다음 중 청문을 해야 될 대상은 몇 개냐? 1번 개발행 허가 취소. 이거 청문 대상이죠. 개발행 허가를 여러분들이 받았다 생각해봐요. 그럼 개발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잖아.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청문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도중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시행자를 지정해 줬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행자로 지정받은 거 아니에요. 시행자 지위를 취득했네요. 구체적 지위가 취소가 되네. 청문을 해야 되지. 디귿반의 실시계 인가 취소 아까 얘기했던 거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권 땄죠? 취소가 되잖아. 청문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승인 취소. 자, 우리 기본계획은 시장원수가 수립을 했다 그러면 도지사 승인 받는 거죠? 그럼 도지사가 시장원수에게 승인 내줬다가 그 승인을 취소한대. 일반 개인에게 권리 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경우 도지사가 내가 당신에게 승인 줬던 거 취소할 테니까 시장원수 와서 여기 얘기해봐. 가지도 않습니다. 개인에게 어떤 권리나 지위를 줬다 뺏는 거를 청문하는 거예요. 행정청 상대로 청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니고 중앙도시의회 심의를 취소한대. 이건 뭐 중앙도시의회 심의를 받는 거 심의를 취소한다면 행정청이 혹시 심의를 받았다가 그 심의가 취소되는 거 취소상대방은 행정청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청이 뭘 할 때 협의 심의 중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니까. 개인에게 권리 줬다 뺏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회법에서는 청문을 꼭 해야 되는 대상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법에도 또 있는데 다른 법에서도 다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뭐를 취소하는 게 아니고 개인에게 어떤 권리를 줬다가 뺐을 때 그게 이제 청문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청문에서는 가끔씩 국회법에서 한번 나오다가 다른 법에서 이제 작년에 한번 물었는데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 자꾸 똑같은 건 잘 안 되니까 국회법 끝났습니다. 자, 이제 개발법 들어가네요. 개발법. 아이고, 자, 요약은 쫙 넘기시고, 아유, 복잡해. 자, 146쪽부터 이제 또 나가야 되는데, 항상 자, 여기서 도시발사법은 좀 지겹지만 하여튼 그 도시발사법의 흐름이 다 생각이 되시고, 어떤 문제 물어보면,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대한 문제, 멀리서 딱 접근해서 쫙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또. 그래서 항상. 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흐름 틀. 자, 제일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고, 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서 틀 속에서 잡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개발구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적 순서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경우 있어요. 녹지나 비도시 등 변두리 대상으로 할 때는 투기 우려 때문에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기습적으로 먼저 지정을 해서 투기 통제해 놓고 나서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된 때로부터 이제 투기 통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게 어느 때냐? 이것도 여러 번 나왔다 그랬죠. 예외적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과 믿어주는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조합이라 그랬어요. 이게 도시개발 조합을 얘기합니다. 시행자가 지정됐으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받게 되면은 사업시행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권 취득했으면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공사하기 전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겠다, 그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요거 다음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세 가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까 여기까지는 세 가지 방식이 다 공통적으로 왔었어요. 항상 개발사업은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시행자가 수용한 다음에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수용하지 않고 당사자가 자기 땅을 가지고 참여해서 새로운 땅을 환지로 받는 환지 방식이 있고, 이 둘을 섞어 쓰는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했던가. 세 가지 방식. 이게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보상을 주고 취득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큰 사업에 적합하고요. 그 대신 돈이 수용 보상 대금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 이건 뭐 집단적 조성공이 필요하면 이 방식 아닙니까? 환지 방식 갈 때는 뭐 토지의 교환 분할 필요하다.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게 돈 너무 어려울 때 환지 방식 할 수 있다는데, 이거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 땅 제거하고 새로운 땅을 환지로 받아 작은 사업에 적합한 거예요. 돈도 안 들어가고 혼용을 섞어 쓰는 겁니다.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실시계 인가고시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공급계획. 누구에게 공급할지 공급계획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제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일반인에게 처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처분 얘기는 없어요. 환지 방식으로 해왔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받게 되면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는 똑같은데 여기는 별도로 이제 특수한 사람이 주기 때문에 환지 처분에 대한 얘기가 별도로 나옵니다. 공사 끝나고 나서. 요 중간에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환지 받을 사람에게 그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환지 예정지 제도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정했을 때만 임의적 제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절차고 참 자주 봤지만 그래도 또 오래간만에 봤네, 그죠? 이 절차에서 자 이제 여기서 개발법에서는 여기에 관련된 행정청 정리하고 여기에 관련된 동의요건 중심이 되는 게 뭔지 일단 정리부터 들어가는 도시개발 사업이 정비 사업에 비해서는 상대로 좀 큰 사업이라 주로 여기 개발 사업과 관련된 행정청이라면 주로 누가 하느냐? 구역의 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했잖아. 개발 사업에 관련된 행정청이면 구역의 지정권자 주로 구역의 지정권자가 이 환지계 인가권자만 따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시행자가 환지계 작성에 따르면 인가는 자치도지사, 시장의수, 구청장이 되거든. 시장의수, 구청장. 요거 하나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다 구역의 지정권자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시행자 중에서 이 시장의수 등이 스스로 시행자라면 자기 인가 안 받고 이제 아닌 사람이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인가를 받는 얘기고 이때 그러면 대부분은 다 지정권자라고 했는데 이 지정권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원칙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의사예요. 시도의사.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채권 미리 나왔던 그 도시개발채권도 도시개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이 사람이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이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일반 시 중에서도 대도시다 그러면은 대도시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대도시장까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시도의사, 대도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그래서 국장이 권한 행사하는 게 5가지가 있는데, 그죠? 요거 이제 국장이 하는 게 특이하기 때문에, 왜 국장이 나서서 구역을 지정하느냐. 이게 이제 특이해서 요거를 좀 더 여러 번 물어본.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12사람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고 조합의 설립인가도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밑에 나오는 실시계 공급계획은 시행자가 만들지만 각종 인가는 지정권자에게. 요거도 지정권자에게 제출. 따로 있고 중공검사 등 다 지정권자 이렇게 요거 하나 빼놓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은 다 지정권자다 그랬었고 동의요건이다 그러면은 개발법에 나오는 동의요건은 보통의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가 아니고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는 이거를 보통의 동의요건으로 보시되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와 총수 2분의 1 일반 동의요건으로 보시되 이렇지 않은 예외 3가지를 좀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랬었고 예외 3가지 이런 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틀 잡으면 이제 하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요거 아닌 예외 3가지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면적 3분의 2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 환지 방식에서 사업 시행자할 때 환지에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 중에 하나가 면적 2분의 1 청소 2분의 1 수용 사용 방식에서 민간인이 수용 사용권을 행사하려면 숫자는 똑같은데 다르다. 3분의 2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청소 2분의 1 그 3가지는 다 이거죠. 여기나 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 이 그림에서 지정권자가 이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의 행정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시장군수구청장은 아까 환지기 인가권자도 나왔지만 보통 여기서는 구역지정 관련해서는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라고 했어요. 지정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청하면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주는 요청권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권자. 제한권자라면 우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사람 중에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도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권자인데 행정청 자체는 제한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청권자는 이제는 지정권자가 되는데 스스로 요청하거나 지정하면 되죠. 아니면 조합은 왜 안 되느냐? 조합만큼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구역 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입니다. 유일하게 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아직 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없어서 제한을 못하는 겁니다.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대신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게 되면 이 제한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해줘도 되거든요. 지정권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제한하느냐? 누구에게? 보통 지정권자에게 제한할 것 같은데 아니고 요청권자인 시장수구청장에게 제한하는 게 특이해요. 보통 구역이라면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제한하는데 아니, 요청권자는 요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민간이 제한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총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가 있고요. 뭐부터 할까요? 궁금한 거. 자, 이 지정권자부터 다시 할까? 구역지정. 일단 개발계획부터 수립한다. 일단 지정권자가 하니까 지정권자부터 합시다. 우리 지정권자라면 시도다 대도시장이 원칙적으로 지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의 시도 대도시가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면 역시 지정권자가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일할 사람이라 관련되는 시도자 대도시장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지정할 때도 면적이 100만 이상의 뭐 국장과 협의 이런 얘기도 있지만 특히 여기서 있어 이 사람이 지정권을 행사하는 걸 잘 했다 그랬잖아. 국장이 하는 경우. 자, 국장이 하는 경우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요청이라면 누가 요청할 때요?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그러니까 여기 일반 요청에 대한 예외예요. 시장수구청장은 시군구 일과 관련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국장이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도에서 요청한다 그랬잖아. 국장에게 요청하려면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여기 제한에 대한 예외잖아. 원래 제한은 요청권자에게 한다고 했지만 이 제한자 중에서 특히 국가일과 관련해서는 국장에게 예외적으로 직접 제한할 수 있는데 아무나 안 되고 국가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 정도 되는 사람만, 이들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 장 정도 되는 사람, 이것도 지방공사만 해도 공공기관에서 빠지죠. 여기서 지방일만 하니까 지방공사는 이런 공공기관장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만 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까 시도 대도시장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국장이 나서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될 때 국장이 나서는 경우고, 천지지방기획부의 경우는 당연히 국장이고, 제안과 요청 중에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요한 내용만 탁탁 얘기하면, 자, 이 사람이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먼저 구역지정이랑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역부터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구역부터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곳 묻는 거, 녹지 비도시. 근데 정확하게도 녹지에서는 재층계가 써놓은 거지, 아예 도시지역 중에서 보전 녹지만큼은 제일 보전을 할 땅이라 아예 도시개발 못하는 땅이에요. 그죠? 보존지는 아예 지정 못하고 생산 녹지라도 이제 전체의 30% 이해할 때만 아니고. 자, 그런데 녹지 비도시는 이제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잘 냈던 게 전체가 녹지 비도시일 필요는 없잖아. 예를 들어 녹지 비도시가 아닌 주상공이 섞여 있어도 조금 섞여 있다라면 전체가 녹지 비도시라 가능하다. 주상공이 얼마 이하일 때? 30% 이하일 때. 주상공이 전체 30% 이하라면 70% 이상이 녹지 비도시라는 얘기죠.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등 속에는 뭐 개발계획 일반에서로 공모한다라든지 국장이 직접 나서서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여 지정하려는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겠다. 지방을 발전시키는 국가 균형 발전에서 국장이 직접 나서는 곳이면 여러 가지 혜택 주려고 필요한 경우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이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에서 지정할 때만큼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안 된다. 그 얘기도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 또 우리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는 여기랑 달리 개발계획은 먼저 수립할 때도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는 일부는 뭐 크게 이거는 지금 얘기한 것보다는 중요성은 떨어집니다만 개발계획 내용 중에서 구역 지정된 이후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나중에 구역 이후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있어요. 박수 세단? 박수 받으면 등장하는 세단, 박수 세단. 밖이면 도시발구역 밖의 지역의 기반시설주택 비용부담계획 수용상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기적 사업진에 관한 사항이 있었고 이때도 개발계획 내용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한다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주와 이런 얘기도 제일 큰 거 뭐 330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동의요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원래 행정처에 수립하는 계획이라 주민동의는 원래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개발계획 내용에서 특이한 거 있잖아. 이 셋 중에 어느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 일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환지 방식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환지 방식이면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동의 없이 했다가 만들어놔도 당사자가 안 할까 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큼은 일반 동의, 면적 3분 이상 소유자 총수 2분의 동의를 여기에 대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국가 지자체가 시행을 한다면 소유자가 스스로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동의 필요 없다.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 필요 없다. 그 얘기도 있고요. 이 구역 지정할 때 규모 제한 있잖아. 규모 제한. 구역 지정할 때 명색이 도시개발이라 너무 작아도 안 되잖아. 최소 1만 3만 30만 이상. 1만 3만 30만 이상. 보통 비도시 할 때가 제일 넓은 30만 이상인데 도시 지역에 구역 지정할 때는 1만 3만 둘 중에 하나인데 아까 보존업지는 안 된다 그랬고 아예 나머지 도시 중에서는 공업지역에 지정할 때가 제일 큰 3만 이상. 나머지 도시 지역이 1만. 비도시가 30만. 비도시라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문제 해결하고 아파트 인력 그런 얘기 나오면 10만 이상 그 얘기도 있고 아유 잘하시네 잘하시니까 그럼 1만 3만 30만이 기본이지만 그죠? 다른 얘기도 좀 더 해드릴까? 그건 약간 깊게 들어가지만 보통 비도시 녹지나 비도시는 보존을 당해라 지정할 수는 있지만 지정하려면 일정 요건을 봐야 돼요. 녹지나 비도시 지정하고 싶으면 방향 정하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현재 녹지 비도시는 보존할 땅이지만 앞으로는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방향을 정해놨을 때 그때만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있을 때는 개발이 가능한 땅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게 없다. 계획이 없다라면 녹지지역 중에서는 가장 그나마 보존할 땅인 자연녹지, 비도시 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 정도만 예외적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예 이러한 1만 3만 30만 아니면 뭐 광역도시에서 계획이 개발이 가능 이런 걸 아예 안 따지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어려운 건데 취계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구역, 취계지, 취향계가 있는 땅, 여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 이런 거는 그런 면적 제한 등 자주권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자 우리 구역이 주로 지정되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통제하는 규정이 필요해요. 허가받아라 이렇게 통제하는 거. 즉 개발 사업이 아닌 개발에 의해서 허가받아라 통제하는 건데 이것이 개발행 허가인데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 허가인데 이것은 정비구역에서 개발행 허가랑 비슷하고 국회법이랑은 차이가 난다. 국회법은 난개발 방지 여기는 사업에 지장을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국회법과 비교를 해보시면은 국회법에서는 건축의 건축만이었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그냥 설명하는 게 좀 그런가? 책을 보면서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설명해도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하려면은 전업반에서는 보면서 근데 다 아실 거잖아.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은 다 하기 때문에 국계보선 건축의 건축만 남겨발로 봤는데 여기서는 건축물의 건축뿐만 아니고 대수선거 용도 변경도 좋은 쪽으로 대수되고 좋은 쪽으로 용도 변경되면 보상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가설 건축물도 여기서는 허가 대상이죠. 가설 건축물의 건축도. 가설 건축물도 철거되기 전에 사업한다는 보상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공작물 설치 이런 거 똑같고 뭐 형질 변경 똑같습니다. 형질 변경이 똑같기 때문에 경제가 아닌 형질 변경은 제외된다 이런 거 똑같고요. 토속 채취도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목적에 의해서 파되기 때문에 빠진다 이런 거 뭐 똑같아요. 토지 분할. 근데 토지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계법에서는 녹관자에서 여기선 그럴 필요가 없죠. 도시발육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1월 이상은 똑같아. 1월 이상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옮기기 쉽지. 지금 갑자기 왜 물건 쌓아놓는 행위를 하고 있네 지금. 토지 분할을 하려다가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 분할이 분할되는 것만큼 소유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토지 분할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물건 쌓아놓는 행위가 아까 녹관자, 왜 갑자기 토지 분할하다가 물건 쌓아놓는 행위가 아까 넘어갔었죠? 마스크 탓이야 마스크 탓. 진짜니까 여러분, 마스크는 얼마나 멍한데. 아주 고도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냥 딴 길로 가, 딴 길로.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자, 하여튼 도시개발구역에서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해서, 옮기기 쉽다는 옮기는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전제로 해서 1월 이상 쌓아놓을 때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도 뭐 이미 사업할 때 남겨두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 쌓아놓는다면은 사업할 때 거기 손대지 않기 때문에 이건 허가 대상 아니고, 그죠? 아니고,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토속의지치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만 있는 게 중목의 벌채식재가 있잖아요. 대나무와 나무를 벌채식재하는 거 국계법에서는 아니란 말이야. 나무 심는 건 남겨발로 안 봐. 근데 여기는 나무 심고 베는 거 다 사업에 지장을 준다 그랬죠? 특히 심는 것도 뭐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중목의 벌채식재가 허가 대상이지만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한다. 그럼 임시식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아니지만 다시 관상용 임시식재도 다시 경작지에서 심는다. 그럼 경작지에서는 원래 그 용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허가 대상이 된다.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죠. 구역에 해제 의제되는 사유 기억나십니까? 해제 의제되는 사유? 여기서 해제 의제되는 사유는 사업 미시행 시, 해제된 것으로 보는 사유는,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사유는 사업이 미시행시랑 사업시행이 완료된, 항상 이 두 가지 사유 있다는 건 똑같잖아요. 미시행시랑 사업시행 완료. 그래서 이렇게 미시행과 사업시행 완료로 구역이 해제됐을 때 해제 효과도 거의 비슷하다. 다 똑같아요. 해제 올라가. 아까 우리 도시발육이 지정되는 원칙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교로 의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것도 비도시 이미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 때는 의제가 안 되지만 도시지역 등으로 오히려 의제가 되지만 사업이 미시행으로 구역이 해제됐다면 그 의제됐던 효과는 과거적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봐야 되지만 사업 시행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면 환원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원리는 다 똑같고 시행 완료 이해하시면 돼요. 보통이라면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그런데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에 환지 처분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되는 건 뻔하단 말이에요. 사업 시행 완료는. 여기서 숫자가 나온다. 미시행이지. 그걸 여기서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핵심 절차인 실시의 인가 신청이 3년 내 없을 때 그 다음 날의 구역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만약에 이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면 구역과 계획 사이 2년, 계획으로부터 실시 인가 신청 사이 3년 이렇게 그랬던 거라서 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따지든 계획이 고시된 때로부터 따지든 실시 인가 신청은 둘 다 3년인데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이다. 그리고 이 2년, 3년 변두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그때 5년으로 늘어나는 얘기까지 다음 날 붙는 건 똑같고 구역 해제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전체 틀과 이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핵심 내용은 다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자, 146쪽에 또 문제면 문제만 좀 더 풀어보고. 오늘 이 쉬는 시간 끊어지는 게 영 안 맞네요. 1번의 정화문제 1번, 146쪽에 1번 보시면 도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 지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정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지정할 때는 이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건 필요한 때에 누가 지정할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원칙 맞습니다. 2번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넓기 때문에 100만 이상 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할 때 국장과 협의하라 이런 내용도 있고요. 3번의 주상 녹지 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묻고 있죠. 얼마야 돼요? 1만 이상이지. 1만 이상. 주거 상업 녹지잖아. 보조 녹지는 아까 안 된다 그랬고. 그럼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는 1만 3만 중에서 공업지역만 3만이라 그랬죠. 나머지 도시지역이니까 1만. 30만은 비도시 이렇게 나가는. 틀렸고. 4번의 도시지역 외 지역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비도시의 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라. 이게 아까 좀 어려운 지문이지만 그런 얘기예요. 녹지나 비도시역도 녹지도 그렇죠. 녹지나 비도시 지정할 때는 방향 정하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방향이 정해진 곳에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두 계획이 없을 때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연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도 이렇게 나가는 거죠. 5번의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해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표로 결정고시로 본다. 원칙. 지역사원은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표로. 그래야 지구단위 세워서 개발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때도 이미 비도시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할 때랑 취락지구일 때는 이렇게 의제가 안 된다라는 예외까지 존재하죠. 2번 문제 보시면 개발법상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이거 참 많이 물어본 문제라니까. 이것도 기출문제지만 국가가 사업을 실시할 필요도 당연히 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요청. 자, 우리 요청할 때죠. 요청할 때니까 누가 요청할 때예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잖아. 규모에 상관없어요. 이거는 장관이 요청할 때잖아요. 그럼 국장이죠. 3번은 지방공사장이 50만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요청할 때. 이게 틀렸어요. 지방공사는 아예 지방에서만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계획 관련해서 뭐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지방공사장도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요청도 아니고 제안 이렇게 돼. 제안. 요청은 누가 행정기관장만 요청, 중앙행정기관장만 요청하는 거예요. 행정기관만 요청하고 지방공사장이나 공공기관장 여기서는 공공기관장은 제안할 때잖아. 그때는 30만 이상으로 국가기관 관련해서 제안할 때잖아요. 그저 제안한다고 바꿔도 지방공사는 안 된다는 거지. 요청은 아예 안 되는 것이고 50만이니까 30만 이상까지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두 군데나 바꿔주셔야 되고 4번의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이렇게 공공기관장이잖아요. 30만 규모면 30만 이상에 딱 들어가고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장 제안할 때 얘기잖아. 이렇게 2번 요청과 4번 제안을 좀 구별하시고 제안할 때만 30만 이상으로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안할 때요.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 여기서 지방공사가 빠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천재지변으로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 긴급한 경우는 항상 뭐 예비국장이 되겠고요. 자, 3번 풀고 쉬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30회 작년 문제네요.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고 벌써 틀렸지. 대도시장은 지정권자죠. 일반 시장이 안 되지.
대도시장은 지정권자입니다.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 시장이 도지사에게 요청하죠.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틀렸고 2번 도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다.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어요. 그러면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 도지사가 구역 지정해야 된다. 말도 안 되고 둘 이상의 도니까 협의해서 누가 그 관련되는 도지사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야 돼요.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지 면적 큰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보통 관련 시도사가 여기라면 둘 이상의 도지사가 협의해서 정한다 이래야 되죠. 3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도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천재지변이니까 국장이고요. 그냥 30여 문제인데 이건 너무 단순한 거 됐네. 정답은. 천재지변 있으면 항상 예외고 예외니까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 너무 쉬운 걸 정답으로 낸 거죠. 맞는 거 찾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4번에 도시발구역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도시발구역은 필요한 경우 둘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통합할 수도 있단 말이야. 필요하면 분할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그 대신 여기서 분할할 때 얘기인데 총면적이 1만 미만을 분할하게 되면 너무 잘 개쪽해져요. 제가 도시발구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예요? 지정할 때? 1만이 최소 면적이잖아. 아까 1만, 3만, 30만 이상 중에서 알아. 1만이 최소 면적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분할되더라도 분할은 좋아. 그런데 분할되더라도 이게 작게 분할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할된 각각의 면적이 최소 1만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럼 이것도 지역에 제한은 받지만 예를 들어 주거지역이 1만 이상이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분할해서 사업을 한다면 최소 2만 제곱미터 이상이래야 최소 둘로 나누고 각 분할되니 1만은 되겠죠. 그죠? 주거지에서는 1만을 같이 되는 게 예를 들어. 그래서 1만 미만일 때는 할 수가 없고 그냥 분할 후 각 면적이 1만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1만 미만일 때는 분할할 수가 없는 겁니다. 5번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도시발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후에 개발사업의 계획을 도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 자연녹지. 녹지죠. 그러니까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허용이 되죠. 녹지나 피도시는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잖아요. 종합문제지. 종합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건 쉬운 거지. 이거는. 정답을 쉽게 냈으니까. 쉬운 거는 맞추고 이상한 거는 틀려야 된다. 이건 맞춰야 되는 문제지. 자, 쉬세요.